고영한의 평양 현미경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요. 처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소위 지나간 명절이죠. 4.15. 예. 김일성의 생일과 관련해서 북한이 태양절이라는 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기존에 북한에서는 4월 15일을 이제 김일성의 생일, 즉 태양절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 표현이 더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1997년도에 김일성이 죽은 지 4년 후에 김정일이가 네. 이건 우리 민족이 태양이고 그렇죠. 세계혁명이 태양이니까 4.15를 김일성이 뭐 일단 출생한 4월 15일 북한 사람들은 4.15라 그러는데 4.15를 태양절로 한다 하는 결정을 내놓고 이제까지 태양절이라 그랬고 태양절이면 뭐 김정은이 가서 뭐 시신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걸 했는데 네. 이번에 계속 안 쓰다가 4월 15일 딱 한 번만 썼어요. 근데 4월 달이면 북한에서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뭐 4월에 무슨 요리 축전, 4월에 예술 축전, 4월에 꽃 축전, 뭐 4월에 축전이 엄청 많잖아요. 뭐 충성의 노래 모임 예, 이런 것도 충성이 있죠. 노래 모임. 네. 근데 저는 저 후에 들어온 외교관들한테 물어보는 게 계속 웃었는데 김일성 생일을 맞으면서 해외 공관들에 대통령으로부터 축전을 보내달라고 계속 지금도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아니 죽은 사람 생일에 왜 축전을 내가 보내야 되느냐? 내가 산 사람 생일이라면 내 축전 보낼 수가 있는데 아니 죽은 사람 생일에 왜 축전을 내가 보내느냐? 그러는 정도로 4월 15일을 북한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데 네. 김정은이가 들어와서 이제 올해 2월 달에는 광명설절, 그러니까 아버지 광명성절이죠. 예, 아버지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설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2월 16일 날은 무슨 축구 경기 가서 보고 네. 4월 15일 날도 시신 참배하지 않고 무슨 체육 경기를 가서 보고 이게 김정은이가 올해 태양절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당 조직을 통해서도 태양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네. 4월이 명절 네. 뭐 이런 말로 바꾸라. 혹은 뭐 4.15 4.15 명절.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네. 부르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근데 그게 네.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 뭐 좀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4월 15일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도 왔는데 노동신문도 지금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4월 15일에 대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김정은의 활동에 대한 것만 많이 실려요. 이제 김일성 지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김일성 지우기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도 지난해 말에 당중앙회 전원회 12월 전원회의 올해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그 뭐 남조선 뭐 이제는 뭐 대한민국이라 부르고 뭐 우리 통일 안 한다 그러고 뭐 적대 관계고 제일교정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김일성의 가장 큰 업적인 조국 통일이라는 말을 노래 가사에서도 지우고 3대 원장 기념탑도 철거했고요. 아버지가 만든 3대 원장 기념탑 정말 뭐 김일성이가 냈다는 3대 원장 기념탑이라는 게 뭐 김일성이 내놓은 뭐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방안 무슨 7.4 공동성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고 그게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집약되어 집약되어 있는 거. 네네. 그거를 평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김정일이 지시에 의해서 그 3대 원장 기념탑을 크게 세웠는데 네, 정말 큰 돌탑. 그거를 하룻밤 사이에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폭파했는지 해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 다음날 위성지대는 없거든요.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업적들을 지우면서 네. 내가 결국은 뭐 김일성과 김정일의 아들과 손자가 돼서 내가 이 나라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워낙 영명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런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지도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지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지지 기반도 미약하고 또 나이도 약관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후광에 네. 기대기 위해서 사실상 할아버지처럼 외모를 하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이런 걸 정말 많이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한 12년 됐는데 이제 와서 할아버지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네. 뭐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업적이 담겨져 있는 그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또 애국가도 바꾸고 네. 이제 와서는 태양절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은 본격적으로 김정은의 조선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김정은이가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2012년이죠. 2010년 10월 10일 날 네네.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약간 좀 청년 같은 모습. 지금보다는 덜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정은을 보는 김정일이 모습 옆으로 보는 사진이 아주 유명해요. 아, 그렇죠. 그 사진을 보면 김정일의 얼굴에 약간 근심이 가득해요. 저놈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그걸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우고 할아버지처럼 머리도 할아버지처럼 나오고 하고 머리 모양도 똑같고 걸음걸이까지도 걸음걸이 예. 같고 양복도 거의 그렇죠. 김일성 같은 양복 중절모 입어서 쓰고 그래서 김일성의 아바타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권력을 쥐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까지 쭉 와 보다 나니까 이게 약간 거치장스러운 존재처럼 저 사람을 계속해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앞에 내세우면 내가 계속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타고 넘어야 되겠다. 이건 소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패륜적 행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김정일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일성은 사실 거의 뭐 하나님 같은 존재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같은 존재를 어느 순간에 어떤 설명 없이 갑자기 없애버린다? 이건 사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네.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북한에서 들려오는데 네.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생이 업적인 조국 통일을 왜 마음대로. 마음대로 지우느냐? 그렇죠. 왜 조국 통일이라는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온 우리는 그러면 뭐냐? 이런 데다가 지금 올해 4월 15일에 들어와서 당 조직을 통해서 태양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네.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아니 자기가 나온 근본이 김일성의 손주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건데 그렇죠. 사실 이거 이렇게 진행되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봤는데요. 어떤 자료가 하나 있는가 하면 그 통일부가 조사한 건데 2012년도에 예. 김정은이 할아버지 아버지 시신 참배를 한 것이 11회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뭐 거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매달리는 그 아버지 위치였죠. 할아버지한테 매달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네. 조금 뛰어넘어서 2015년에 오면 연 8회, 네. 2017년에 오면 연 6회, 2020년에 4회, 네. 2023년에 3번밖에 안 갔어요. 그 올해도 안 갔어요. 올해는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할아버지도 뭐고 됐고 이제는 김정은이 조선을 만들 거야. 뭐 할 만큼 했다 이겁니까? 지금? 내가 이제 충성을 바칠 만큼 내가 보일 만큼 보였고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마 속으로 북한 당정군 엘리트들도 그렇고 저 사람이 오바를 한다. 막 나가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막 나간다. 네. 제가 누구 덕에 거기 그 자리에 앉았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어쨌든 김일성은 뭐 항일무장 투쟁을 했다라는 그 나름의 그 뭐 그들이 만들어 놓았지만 어쨌든 그 업적이라는 게 있고 예. 또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전쟁도 치렀고 여러 가지 뭐 전후복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나름의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공헌을 정말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김일성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일성을 추앙하는 것에 있어서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 사람들인데 김정은은 지금 이제 12년 됐단 말이죠. 예. 뭘 딱히 한 게 없어요. 예. 주민들 권한의 행군으로 다시 내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업적이 많은 할아버지를 지우고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임에 예.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 패륜 정말 적절한 단어인 것 패륜이고 같습니다. 천륜을 어기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우리한테야 뭐 그러겠으면 그러고 하는 건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패륜적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아이템 가지고 나온 게 김정은의 식탁 정치입니다. 김정은의 식탁 정치인데 저희 얼마 전에도 한번 했었죠. 얼마 전에 한번 했죠. 왜 3월 달에 유경수 백공호 땅크 사단에 그렇죠. 가서 예.
고봉밥에 저희가 했던 예, 고봉밥에 이제 뭔가 고깃국처럼 보이는 것을 네. 먹이면서 그것을 아주 만족해서 봤는데 저거 나온 다음에 저 사진이 노동신문이랑 중앙텔레비전에 공개된 다음에 북한 일반 구분대들에서 아니 근데 우리는 뭘 먹고 있는데 쟤네들은 뭘 먹고 있는 거야? 네. 그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저것도 있지만 저겁니다. 저게 4월 11일 날 김정일 군정대학교를 김정은이 가서 방문을 했는데 네. 김정일 군정대학이라는 건 어떤 말인가 하면 김정일 군사정치대학의 약자입니다. 네. 저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양성을 하는가 하면 일반 부대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군대 고급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건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이고 그렇죠. 김정일 군정대학은 대남 부분 간부들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간첩 키우는 저기 거죠? 졸업하면 정탈총국 같은 데랑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작전부든가 대남부서에 가는 군정 지휘관들인데 저길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대학에 올 때 먹을 거를 좀 가져왔다. 네. 그래서 저거를 학생들과 교수 선생님들한테 먹여라. 뭐 근데 그건 뭐 제가 보건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제가 보고 놀란 게 저 식탁 차림입니다. 네. 저는 북한 식탁 차림이 저런 거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딱 우리나라 고깃집 같잖아요. 그렇죠. 생수 넣고 그다음에 고기 쌈 채서 넣고 불판 넣고 네. 뭐 우리가 다른 건 좀 뭐 약간 제사집 같긴 한데 과일 과일이 이렇게 있는 싸놓은 건 것도 네. 그것만 다르지. 보통 우리는 깎아서 주는데. 그렇죠. 네. 저거를 한 거는 아 김정은이가 그래도 드디어 대한민국을 따라 배우기를 시작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고기판하고 똑같아요. 아니 저게요. 네. 저도 이제 북한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원래 특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고기 굽는 문화라는 게 뭐 딱히 정형화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시장 바닥에 앉아서 그 예. 연탄불 위에 구워 먹는 그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저런 고기를 이제 불판에다 구워 먹고 또 기름은 또 따로 이렇게 빼는 저런 식판이 자리 잡은 게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김정은도 한류 드라마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저런 걸 알겠죠. 저렇게 식탁을 저렇게 차리라고 네. 그랬겠죠. 아니 언제부터 북한이 쌈에다가 고기를 싸 먹었는데요. 이게 한국 드라마 보고 하도 삼겹살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싸 먹으니까 네. 아, 저게 맛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그렇게 못 보게 하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따라하고 있는 저 모습 참 아이러니하네요. 난 저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해봤는가 하면 저러다 김정은이가 우리 새마을 운동도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새마을 운동 좋은 거니까 따라하세요 좀. 좀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그거. 핵미사일 만들지 말고. 예, 아주 좋은 겁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게 저걸 보면서 아 김정은도 아니면 김여정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 것을 알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또 유행이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저게 저 군정대학 가서 저렇게 됐다는 거 하면 일반 간부들 식사랑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야 장군님께서 먹은 식사다 뭐 이렇게 뭐 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장군이 쓰여진 식탁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 모르게 김정은 자신도 한류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거 보고 참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봐라. 뭘 봐. 저거 고기판 아니야. 저게 한국식이지. 한국식이다. 북한에서 저렇게 먹는 거 없거든. 절대 전혀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북한도 지도자도 한국화에 슬슬 스며들고 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러는데 어쨌든 저걸 보는 북한 사람들이 와 저거 신박한데 저거 신선한데 우리도 저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채소를 저렇게 넣고 과일만 좀 뺐으면 좋겠는데 우리처럼 과일 좀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저거야말로 보여주기식이죠. 어떻게 그야말로 먹으라고요? 더 큰 걸. 보여주기식이고 생수병을 옆에 놓은 것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야 저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저 한 장의 사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근데요, 같고. 특보님. 네. 김정은이 혹시 특보님의 방송을 보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저번 방송 때 그 유경수 탕크 사단 갔을 때 그 음식 사진을 놓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보님께서 저게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네. 어느 북한 군대 저렇게 먹냐. 그리고 저 그릇의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부대에서 늘 쓰는 게 아니라 막
그렇죠. 이것저것 수고해 와서 김정은이 온다니까 일단은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와서 그렇게 이제 서로 막 테이블별로 사이즈도 다 다르고 그릇 모양도 다르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도 회자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국 언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예. 이제 북중 관계인데 과연 북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최근에 좀 소홀했죠. 예, 북중 관계. 초월했죠. 이 네. 김정은이가 북한을 방문한 중국 전국인민 그러니까 전인대 전인대라고 하죠. 예, 네. 상무위원장을 북한에 초청해서 두 번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김정은이가. 서열 3입니다. 서열 3이고 예.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장면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본 장면들이 뭐냐면 그 4월 14일자 그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인데 뭐 중국 신화통신도 보도하고 네. 북한 노동신문도 보도를 했는데 네. 김정은의 말 자체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김정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조중 관계의 기반이 깊어서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 양국의 우호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부침을 겪었고 많은 부침.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이전에 북한에 김정은도 전번에 한번 베이징 갔댔잖아, 중국에. 그렇죠. 2018년에 갔었죠.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 우리 중조 관계는 뭐 북한에서는 조중 관계라고 네, 그러는데 네. 조중 관계는 북중 관계는 김일성 동지와 모택동 동지, 그렇죠. 뭐 주내 동지와 뭐 김정일 동지가 맺어진 대를 이어 내려오는 친선 관계고 피로써 맺어진 혈연 관계다. 뭐 이렇게 혈연 하죠. 관계다. 우리는 피로써 맺어진 전후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피로써 맺어진 전후 관계도 없고 음. 선대들이 이어온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소리도 없고 김일성, 마오쩌둥 다 빠졌네요.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국 관계가 많은 부침을 겪었다. 이거 불편한 거네요. 그 불편한 겪었다는 것을 김정은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김정은 이야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지금 방금 들었는데 예. 뭔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입니다.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 이게 굉장히 좀 그런데 네. 사실 저도 뭐 외교관 할 때 그렇죠. 그 네. 중국 대사관하고 뭐 서로 현지에 나가서도 그렇고 연애를 차리고 서로 명절날에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네.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피로써 맺어진 전후 관계다. 그렇죠. 우리는 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맺어진 그 역사가 긴 친선 관계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네. 이런 말들이 다 빠진 데다 못해서 부침을 겪었다는 건 양국 관계가 나쁠 때도 많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쁜 적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부침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이 속내에 중국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게 이제 뭐 작년도에 예.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갔었잖아요. 예, 예. 블라디보스톡 가서 푸틴 만나서 우리 공화국의 제일 목표는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고 그 그렇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정도로 불편을 표시했는가 하면 북한 근로자들이 지금 제로 코로나가 되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몇만 명의 근로자들을 이제 들여보내고 예. 새로운 사람을 나가야 되겠는데 새로운 사람에 대한 비자를 발급을 안 이런저런 해주는군요. 이유를 들어서 안 줬어요. 그게 이제 유엔 제재와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그러면. 있겠는데 네. 어쨌든 중국이 불편함을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은 사실 유엔 제재 같은 건 뭐 신경도 안 쓰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받을 만큼 받고 북한에 자신들의 도와줄 만큼 도와주던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그런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라는 네. 것은 어떤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었다. 길들이기 차원이었다. 그래서 작년도 왜 구구절 예, 기억납니다. 열병식 때. 열병식 때 예. 러시아는 국방상을 보냈잖아요. 푸틴 그렇죠. 5.18. 예. 근데 중국은 부총리를 보냈는데 뭐 권력 서열 한 30위쯤 되는 사람을 보냈어요. 북한도 그에 맞게 대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져갔는데 네. 친서를 어떻게 전해준 줄 압니까? 행사 열병식 하는 행사장에서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휴게실에서 잠시 앉아 있잖아요. 네. 그때 시진핑 친서를 받았어요. 푸틴 친서는 국방상을 따로 만나서 연회까지 차려주고 따로 만나서 그 푸틴이 친서를 받았는데 시진핑의 친서를 행사장에서 지나가면서 받았어요. 왜 이런 거네? 뭐야 줘봐. 이런 줘봐. 거네요. 이런 거 가져왔다면 가져왔. 그래? 알았어.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이것을 대표단 단장이 들어가서 중국 가서 보고했겠죠. 시진핑한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시진핑은 그러면 시진핑이 이런 조그만 화를 냈겠죠.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돼 왔는데 중국으로서 보건대는 이게 러시아에 너무 가서 밀착하면 안 좋은데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3인자를 보냈는데 예. 그 기본적인 메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3인자가 자오러지라는 사람이 가서 네. 선물한 게 이제 8필의 말이 끄는 도자기. 음. 큰 도자기병. 그 아까 도자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 도자기 앞에서 네네.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30년 묵은 마오타이 줄. 술을 줬어요. 네. 근데 저 푸틴은 아우루스라는 그 11억짜리 10억짜리 사탕을 줬잖아요. 이거 좀 많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급이 네. 떨어지는데 근데 또 여기 뭐 동영상엔 여기 뭐 사진이 안 나오고 동영상엔 나왔는데 네. 마오타이주랑 설명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옆에 서서 쉐쉐쉐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또 하더라고 쉐쉐쉐쉐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뭐 많은 것을 생각하는 쉐쉐라는 말을 제가 봤는데 네. 근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뭐 이렇게 포옹을 3번 이렇게 하고 아주 성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했는데 늘 하던 거죠. 3인자가 간 것을 보면 올해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올해 10월 6일이 무슨 날인가면 북중 수교 그렇죠. 75주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5단이 10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주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번에 10월 6일을 계기로 해서 전후해서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형님.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약간 너무 러시아 쪽에 가붙는 것은 견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총리나 뭐 이런 사람이 가서 방문하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올해가 북중 친선이 해라고 양국이 만들어 놓은 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최령의 급인 3인자를 북한에 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이 또 뭐 김정은이가 갈지 10월 달에 아니면 최령해가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최령해가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지고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져 하는 것은 부침이 있었다. 선대들이 맺은 친선 관계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다.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부침을 겪은 두 나라 관계다. 이런 거를 말한 것을 보면 김정은도 살짝 서운함을 비친 거 아니냐. 살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놓고 서운함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도까지 할 정도는 걸 보면 외교관들이 보건대는 두 나라 사이에 무슨 문제가 그동안에 많았나? 그렇죠. 이게 외교 수사로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단어인 거죠. 적절하지 않은 단어죠. 네. 그래서 제가 북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북중 관계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 제가 2018년도 19년도까지 이제 중국 그 국책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봤는데 약간 그 망나니 같은 막내 동생. 그러니까 자기 말은 전혀 안 듣고 그냥 내가 큰형인데 제 멋대로 구는 막내 동생. 네. 그리고 우리처럼 개혁 개방을 해서 네. 우리처럼 좀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럴 대신에 자꾸 핵실험을 해서 결국은 자기네 문 앞이 시끄러워지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서
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중국으로서는 얘가 정말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히려 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야 좀 저거 북한 좀 어떻게 해봐라라고 그렇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도 사실 부담스럽겠죠. 그런데다가 네. 북한은 또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매사에 잔소리만 하고 크게 도와주지 않는 맏형이에요.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시끄러운 형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 말을 들으면 자기 품에 안아서 중국이 소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요. 이건 사실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 자체가 예.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년의 원수 이러면서 천년 먹은 숙적. 네, 이러면서 그런데 러시아는 그래도 뭐 러시아하고 관계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교류 관계인데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이 뭐 이제 김정은이가 베이징을 가던 네.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다시 평양에 오던 네. 북중로가 한미일에 맞서서 네. 군사훈련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러다 북중로 군사동맹이 맺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 일부 전문가들이 계세요. 저는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네. 이게 왜 현실성이 없는가 하면 첫째로 북한은 소위 자주성을 지킨다 그러면서 큰 나라한테 들어가면 자기가 제일 작잖아요. 네.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자기가 제일 적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가면 자기는 여기에 뺏길 것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북중로 군대가 군사동맹 같은 비슷한 것을 만들고 훈련을 한다고 칩시다. 해군 훈련을 해요. 북한에는 구축함 한 척이 없어요. 북한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름도 없습니다. 경비함 하나가 동서에 하나씩 그렇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어뢰정, 잠수정, 잠수함인데 네. 러시아 군함이 나타나고 중국 최신형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나타나면 훈련에 참가하는 북한군 군인들이 엄청 부럽겠죠. 엄청 말 그대로 쪽팔리죠. 위축되고. 위축되고. 야, 우리는 무슨 이런 목송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쟤네는 중국은 항공모함만 세척 아닙니까? 항공모함만 세척인데다가 러시아는 또 얼마 큰 그러니까요. 순양함들이 있고 네. 뭐 미사일함들이 있어요. 핵잠수함도 거의 몇천 톤급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85년도인가에 러시아 함대가 원산항 앞에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예. 북한군 해군 사령부하고 동해함대 사령부가 같이 소위 관함식이라고 그러죠. 군함 같이 가는 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했거든요. 군사훈련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도자 앞을 지나갔는데 네. 근데 그 북한 해군 장령들이 와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당시 80년대면 러시아가 또 그 국력을 또 이만큼 부풀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군 장령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면 소련 함대는 삐까뻔쩍한데 우리는 녹물이 줄줄 흐르는 작은 배들 가지고 옆을 지나가는데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아. 러시아 군함 지나가면 어뢰정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게 군 사기를 올리고 합동 훈련을 하기 위해서 협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북한군한테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를 하니까 김정은이 그런 훈련에 참가할 리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참가할 리가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저러다가 북중로가 한미일처럼 군사동맹을 맺어서 한미일 삼각에 남방 삼각에 북중로 삼각이 같이 맞설 거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저 이제 절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너무 가까이 하면 간단하지 미국하고 기술을 패권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경제 문제 그럼 가지고 북한 핵실험의 모든 책임은 중국이 다 뒤집어 쓰겠죠. 중국이 다 뒤집어 씌우는 오물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렇죠. 거예요. 네. 김정은이가 딱 뭘 튀기면 무슨 물을 튀기면 그 물을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중국 왜 그거 통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러시아도 사실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끝을 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끝나면 저것이 끝입니다. 끝나면 푸틴은 또 돌아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지금으로는 자기가 정세가 유리하고 판단하겠지만 사실 국제 정세라는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북중로 3국 군사 연합이 탄생할 가능성도 북중로가 군대가 세계 군대가 합쳐서 연합 군사를 할 가능성도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아주 짧게 첨언을 뭐 드린다면은 저는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이고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된 이익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칠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사실 중국의 가장 큰 핵심 이익은 남중국해인데 남중국해에 관해서 러시아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중국해 관련해서 중국과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 러시아는 지금 나토의 서진을 막는 것, 동진을 막는 거에 집중할 뿐인데 예. 또 중국은 나토가 동진을 하든 서진을 하든 크게 상관없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륙이거든요. 예.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다자 관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양자 관계를 예. 선호해서 그 양자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빼먹을 수 있는 것만 취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옳지만 지나치게 또 많은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제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금역시장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국제 정세라는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하면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해오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금혁 씨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번 또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네, 우리 그 고용안의 평양 현미경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말도 정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